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보부 샤를 엑스파일의 이세환입니다. 자,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아직 안 끝나고 있죠. 이란에서의 전쟁이 안 끝나고 있는데 이번 전쟁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결국은 뭐가 어떻게 됐든 미사일이 많은 쪽이 이기는 거 아니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요, 실제로 이 전쟁을 들여다보면요, 여러 가지 그림이 보입니다. 이번 전쟁은요, 사실 세 가지 핵심 축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스텔스 전력,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스텔스 전력이 들어가서 얼마나 정밀한 타격을 했느냐. 근데 여기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란이 여기에 대응해서 대량 미사일과 드론의 포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란의 대량 포화 공격을 지금 이 걸프 주변국들이 방공 무기로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동에서 지금 급하게 찾고 있는 것이 방공 무기입니다. 근데 방공 무기 얘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해드렸었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방공 무기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가? 결국은 뭐예요? 방공 무기는 여러분들 전쟁을 버티는 무기지 전쟁을 끝내는 무기가 아니에요. 즉, 나는 뭐예요? 방패만 있으면 돼요? 아니죠. 나는 방패와 칼 모두가 있어야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딜레마에 지금 중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중동의 이런 딜레마를 속 시원히 풀어줄 나라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작전은 스텔스 자산과 정밀 타격 자산을 총동원해서 지금 이란을 타격하고 있는 거죠. B2 스텔스 폭격기, F-35, F-22, F-15 등등등 이런 모든 플랫폼을 동원해서 지금 이란의 전략시설들을 지금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는 뭐였냐? 한마디로 이란의 방공망, 미사일기지, 그다음에 지휘통제시설의 핵심 노드를 먼저 제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현대전에서의 뭐야? 킬체인의 전형을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어땠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사일과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포화 공격을 한다. 자, 그런데 이런 종류의 지금 공격을 전 세계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전쟁이라는 거 하면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뭐예요? 탱크도 가고 전투기도 가고 미사일도 쏘고 순항미사일도 쏘고 뭐 하이마스도 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들로 막 서로 치고받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 이번 이란 전쟁. 이란은 뭘로만 지금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만 전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드론이 주목받는 게 뭐냐면 사실 이란이 가지고 있는 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리고 드론이에요. 근데 순항미사일은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그나마 탄도미사일은 수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쓸만하거든요. 한 3,000발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란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이. 그리고 드론은 뭐예요? 드론은 확인된 것만 6,000기의 드론을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샤헤드 136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것저것 합하면 9,000에서 한 10,000 정도 돼요. 10,000 정도 되는데 특히 드론을 많이 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값싼 드론을 수백 개 쏘면 결국 걸프국가의 비싼 방공망도 언젠간 소진될 거다. 이게 지금 이란이 굉장히 노리는 점 중에 하나죠. 자, 그렇다면 이런 딜레마를 겪고 있는 주변 걸프 국가들은 어떨까요? 자, 먼저 이거예요. 생각보다 뭐예요? 맞으니까 아프다. 우리가 이렇게 방공 시스템 했는데 방공 시스템 충분히 갖춰놨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이란이 마음먹고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포화 공격을 해보니까 다 막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리고 다 막지 못해서 들어온 게 있는데 이것도 뭐예요? 맞아보니 굉장히 아프다. 그럼 여기서 나타난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이 정도면 충분해의 방공이 충분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예요? 결국은 2배, 3배 더 방공 시스템을 갖춰놔야 된다. 이게 지금 걸프 국가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죠. 한마디로 이제 저가 무기를 어떻게 이렇게 고가의 방공 무기로 잡는 게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방공 무기 대명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패트리엇이잖아요. 미국 패트리엇. 근데 미국 패트리엇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으로 수량이 부족하고 두 번째 뭐예요? 고가예요. 그렇다면 이 패트리엇을 대체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사실. 자, 그런데 이런 걸 만드는 데가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 러시아하고 중국은 뭐예요? 뽀록이 났죠. 솔직하게 말해서. 왜? 이번에 이란이 갖춰놨던 방공 시스템이 어디 거야? 러시아하고 중국제였거든. 막았어요? 스텔스 전투기 하나도 못 떨어뜨렸고. 그다음에 뭐예요? 정밀 미사일 날라오는 거 하나도 못 떨어뜨렸어요. 요격 자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와 중국 방공 시스템은 완전히 뭐야? 그 성능의 형편없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죠. 솔직한 거예요, 이거. 이 얘기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나왔었어요, 이게 사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뭐냐? 유럽이에요. 유럽은 사실 여러분들 패트리엇하고 비슷한 걸 만들긴 했었어요. 이게 SAMP-TNG라고 해서 NG는 뭐냐면 Next Generation이라는 거야. 원래 SAMP-T가 원래 있었고 요거 다음 버전이 NG 버전인데 NG는 패트리엇하고 동급 성능 이상을 목표로 개발됐습니다. 자, 성능을 보면 패트리엇보다 나은 점도 있고 꽤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퀴즈 낼게요.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유럽산 무기의 항상 딜레마가 뭐였죠? 패트리엇이 1년에 600발 만들어서 지금 생산성 형편없다 막 두드려 맞고 있죠? 예, 이 SAMP-TNG는요 1년에 200발 만듭니다. 생산이 200발밖에 안 돼요. 더욱이 얘의 발당 가격이 야 일단은 중동 입장에서 패트리엇 대신에 쓰려고 하면은 일단 생산성도 중요하죠. 뭐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거든. 근데 이 SAMP-TNG의 발당 가격은 350만 달러, 52억입니다. 패트리어트가 얼마였어요? 55억이었죠. 야! 3억 싸네. 유럽이 3억 싸네. 이빨도 안 먹히죠, 사실. 3억 싼 거 가지고. 그렇잖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디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이제 나비드 슬링이라는 건데 요건 200만 달러밖에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천궁하고 조금 천궁보다는 좀 비싼데 그래도 한번 비벼볼만 한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제 무기를 걸프 중동 국가들 무슬림 국가들이 쓰려고 할까요? 아무리 뭐 수교 맺고 했지만 아닐걸요?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안 써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뭘 쓰냐? 남은 건 어디밖에 없어. 천궁2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일단 첫 번째 실전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일단 증명이 되었고 UAE 애들이 미쳤다고 우리 갑자기 야 일단 너네 쓰는 것부터 일단 줄래? 왜 이래? 증명이 되는 거야. 두 번째 가격 얘기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전에서 검증받은 우리 천궁2가 앞으로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방공 시장을 주름 잡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까지 해드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이 핵심 질문은 전쟁을 이기는 무기가 아니라 방공 무기란 거, 전쟁을 버티는 무기예요. 이게 그렇다면 이게 한마디로 전략에서 뭐냐면 쉴드거든요. 방패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두에 뭐예요? 방패하고 칼 2개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동 국가들, 특히 이 걸프 국가들이 방공 무기에는 꽤 이렇게 뭐 투자를 하고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오펜시브 스트라이크 캐퍼빌리티, 즉 공격용 무기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 사우디나 UAE나 자 지금 뭐 유럽에서 비싼 뭐 라팔, 유로파이터 2000 이런 거 다 들여왔어요. 다 들여왔는데 이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2000에 생각보다 스탠드오프 미사일, 즉 장거리 타격 미사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상 시스템에도 장거리 타격 무기가 별로 없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무기를 판매하는 유럽이나 미국한테 자신들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장거리 스탠드오프 무기를 팔지 못하도록 항상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UAE하고 사우디가 왜 미국제 하이마스를 안 들여오고 우리나라에 천물을 들여왔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한테 세계 초강대국이 왜 이스라엘 눈치를 봐야 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스라엘과 미국은 굉장히 특수한 관계죠.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스탠드오프 능력이 있는 무기 체계를 중동 국가한테 파는 걸 굉장히 꺼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마스도 안 팔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디 거? 우리나라 걸 샀단 말이지. 사니까
우리가 원하던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사우디하고 UAE가 천무를 들여갔잖아요. 천무에. 그러니까 천무는 사실 130mm 이제 무유도 로켓도 쓰고 239mm 저기 유도 로켓도 쓰고 요 239mm는 80km 날아가요. 130mm는 한 3, 40km 날아가고. 그런데 우리 천무는 또 뭐도 쓸 수 있어요. KTSSM이라고 해서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도 쓸 수 있어요. 이게 290km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천무 2.0, 3.0. 즉 대함 탄도 미사일로도 쓸 수 있고 뭐예요? 드론 뿌리는 탄도 미사일로도 쓸 수 있단 말이야. 이걸로 계속 진화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딱 얘네들 레이더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해 2025년 9월 5일에 이 천무 제조 회사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약 4천억 원 정도 규모의 유도 무기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조사는 뭐라 그랬느냐?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 항상 그러잖아.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확인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언론이 또 가만 안 있었지. 다 막 왜냐하면 이게 중동 국가들은 엠바고가 세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절대 이런 걸 안 해. 근데 다 흘러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KTSSM의 수출 버전이 CTM-290이에요. CTM-290이라는 건 뭐냐면 290km를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이라는 뜻이야. 이걸 수백여 발 이제 사우디에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정작 제가 관계자들을 만나서 제가 닥달을 했습니다. 닥달하고 막 줄이도 틀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사우디가 원하는 게 CTM-290이 아니래요. 사우디가 이란을 공격하려고 하면 중간에 페르시아만이 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만을 넘어서 이란을 타격하려면 이 페르시아만 길이 그 넓이가 340km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CTM-290 290km 날아가는 걸 가지고는 모자르잖아. 그럼 얼마나 가야 돼? 적어도 500km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우디가 제조업체한테 사거리 연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거리 500km 날아가는 전술 탄도 미사일 우리가 못 만들 것 같아? 탄도 중량 8톤짜리를 지금 500km 날리는데 탄도 중량 500kg이면 아이고 저기 어디 뭐 중국 끝까지 들어갈 걸 잘하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 애들이 얘기한 거, 야 일단은 500km 정도 가는 거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관계자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자세한 내용은 얘기해 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노르웨이도 우리한테 500km 사거리 500km짜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CTM-X 혹은 CTM-500으로 호칭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사우디가 굉장히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있죠. 이게 전 세계에 MTCR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예요. 여기 카테고리 1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거리 300km 이상 탄도 중량 500km 이상의 탄도 미사일 수출은 안 된다예요. 딱 걸리잖아 이게. 딱 걸리잖아.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제조업체한테 물어봤죠. 아니 이거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때문에 뭐 사우디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중동의 모 국가와 유럽의 모 국가는 500km 사거리 500km짜리를 원하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제조 관계자가 그래요. 오해할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MTCR에 카테고리 1 얘기했잖아요. 카테고리 2의 내용이 따로 있어요. 카테고리 2의 내용은 뭐냐면은 무기 수입국이 즉 이 탄도미사일 수입국이 우리는 WMD를 목적으로 무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요. 그 WMD 뭐냐? 이게 대량 살상 무기거든. 여러분 대량 살상 무기가 뭐예요? NBC 즉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집속탄. 내려오면서 확 퍼지는 거 있죠. 집속탄. 요게 WMD로 분류가 되거든.
근데 우리가 요거를 안 한다고 하면은 이게 또 가능하게 우회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카테고리 2 덕분에 우리가 유럽과 중동에 우리 단거리 탄도 미사일 사거리 한 500km 나오는 거 요거를 팔 수 있어요. 우리 수출이 가능해졌단 말이야. 더군다나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플랫폼이 뭐라고 했어? 천무라고 그랬어. 지금 중동에 천무 들어간 나라가 어디야? 알잖아. 사우디하고 UAE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란이 저렇게 스탠드오프 타격 수단이 있으면 우리도 뭐다? 이런 스탠드오프 타격 수단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조업체의 공식 반응은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예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도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천무가 지금 수출된 데가 UAE하고 사우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우디하고 UAE가 나중에 이 CTMX를 도입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왜? 맞아보니까 아프거든. 그럼 뭐야? 우리도 뭐가 있어야 돼? 우리도 때릴 수단이 있어야 돼. 그럼 뭐가 딱? 이 CTMX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지금 이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제대로 만드는 나라는 어디밖에 없어요. 서방에서.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유럽은 그동안 뭐에 신경 썼냐면 유럽은 그동안 순항미사일에 얘네가 신경 썼다고. 순항미사일에만 이렇게 하다가 집착을 하다가 요새 들어와서 ELSA, 좀 엘사라고 해요. 엘사라고 해서 European Long Range Strike Approach라고 해서 유럽산 탄도미사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상 발사용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만든다는 계획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개발에 착수한다고 이제 뭐예요? 발표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 잘 알죠? 개발에 착수할 거야. 더군다나 유럽은 한 나라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프랑스, 영국, 독일이 다 섞여 있어요. 아시죠? 얘네가 이 프랑스, 영국, 독일이 같이 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 개발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걸 원해. 그거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되는데 아니 너네 둘 다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요거 가지고 한 3, 4년 가요. 짧으면. 그 다음에 개발되면 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발하는데 제가 최소 5, 6년, 길게는 10년까지 봅니다. 어느 한 나라가 주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몇 나라가 섞이면 항상 유럽은 항상 이랬어요. 그 다음에 미국도 사실 이번 전쟁에서 뭐가 히트쳤죠? PRSM, 프리즘이 히트쳤잖아. 그렇잖아요? 자, 근데 사우디하고 UAE하고 등등등 걸프 국가들이 미국 형님 프리즘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 될까요? 하이마스도 안 팔았는데? 하이마스도 막 이랬는데 그랬는데 프리즘 팔아주세요.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누가 싫어하니까? 이스라엘이 싫어하니까.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탄도미사일 있어요. 로라라고 있는데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한테 로라 팔아줘 이럴 것 같아? 팔아줘라고 했다 칩시다. 이스라엘이 미쳤다고 팔까요? 중동 국가들한테 로라를 안 팔아요. 남은 건 누구예요? 남은 건 어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중동 국가들이 뭐 북한제 탄도미사일 하겠어? 유엔 제재 위반인데? 그럼 안 사. 더군다나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어떤 나라예요? 탄도미사일 강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것만 못 넣었지 딴 건 다 만든다고. 우리가 딴 거 다 그것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것만 들어가면 돼. 탄두에다가 그것만 들어가면 돼. 그게 없어. 대신 딴 건 다 만들어. 우리가. 내가 뇌피셜을 돌려볼까? 내 생각엔 이럴 수도 있어. 중동의 뭐 형님 국가가 야 사우스 코리아 내가 너한테 500km라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좀 더 나갈 수 없을까? 그럼 우리는 이러겠죠. 딴 데다가 500km 날아간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800km건 1000km건 다 날아갈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부스터를 알아서 제가 그러니까 원하면 해줄게 형.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왜냐면 그 능력이 다 있거든요. 재래식 탄도미사일 기술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미국보다 나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잖아.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은 뭐가 돼? 벙커버스터가 되잖아. 우리 현무5 뭐야? 벙커버스터잖아. 벙커버스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야, 탄두 중량이 한 5톤 된다. 야,
MTCR 위반 아니냐. 아 근데 이게 그냥 벙커버스터다. 이게 대량 살상 무기가 아니고 관통탄이다. 관통탄이고 사거리는 한 500km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벙커버스터 지금 뭐예요? 벙커버스터 WMD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됐냐? 아니거든. 절대 아니거든. 절대 아니거든. 그러면 중동 형님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었어. 내가 생각하기에. 형, 벙커버스터 필요해? 아니면 그냥 제일식 탄도 필요해? 뭐가 필요한데? 다 될 수 있다니까. 이게 굉장히 엄청난 솔루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여기서 이거 질문할게요. 이번에 이란이 걸프국들을 막 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걸프국들이 방패는 있는데 칼이 없었거든 얘네가. 그리고 나머지 걸프국들도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막 알아서 때려주고 있는데 이런 생각했겠지. 이런 생각했겠지. 뭐 어차피 공격은 쟤네가 하니까 우리 막기만 해. 이렇게 생각했다가 막상 전쟁이 나오니까 일어나니까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걸프 국가 중에 어떤 나라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 쉽게 말해서 탄도미사일 능력이 있었으면 이란이 쉽게 공격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란이라면 거기는 대상에서 뺐을 것 같은데요. 왜? 맞으면 보복을 해야 돼요. 그게 전쟁이잖아요, 사실. 맞았잖아. 근데 UAE하고 사우디가 지금 맞았는데도 왜 보복을 못해? 이란하고 미국이 대진 때려서? 아니, 스탠드오프 공격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나라들이 스탠드오프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란이 이런 나라들을 때려하는데 주저하게 되겠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전쟁 억지력이에요, 이게. 전쟁 억지력이 제가 군사력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기를 쓴다는 게 아니라 이런 무기를 갖춰놓음으로 해서 상대로 하여금 오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번 전쟁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스텔스 자산을 동원해서 이란을 마구 두들겼습니다. 들키지 않고 들어가서 마치 이란 영공이 자기 집 능량 왔다 갔다 하면서 원하는 타겟을 전부 다 박살내놨어요. 이걸 누가 봤어요? 중동 국가들 봤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국가들은 뭐예요? 우리도 저런 게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중동은 전투기 세대 교체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시기적으로. 사우디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얘네가 뭐 하고 있어요? 차세대 전투기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집고 들어온 애들이 어디냐면 튀르키예죠. 튀르키예에서 한 5세대 전투기 지금 뭐 시제품 세대에 만들었다. 와! 작년에 막 한번 떴다 나온 다음에 이거 우리가 튀르키예가 뭐라고 했어? 원래 지금 튀르키예가 지금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 칸에는 미국제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튀르키예가 뭐라고 했어? 수출 통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거 우리가 5년 안에 우리가 자국산 엔진 만든다. 우리가 지금 KF-21에 들어가기 위한 엔진 국산화에 10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책정돼서 되어갔고, 근데 이걸 빨리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돼요. 사실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그러니까 더 많은 인력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을 좀 화끈하게 딱 하면 우리도 이걸 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튀르키예는 그게 아니에요. 일단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튀르키예는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튀르키예의 벤치마킹 상대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방산 산업을 그대로 지금 그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있는 게 튀르키예요. 그런데 튀르키예도 뭐 좋은 회사가 있죠. 특히 무인기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보다 나아요. 바이락트라 같은 거 보면은. 그런데 이 엔진 문제에서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만든 5세대 전투기가 중동 지역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봐요. 앞으로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스케줄을 다 온 스케줄로 끝냈잖아요. 그리고 온 스케줄도 가고 있는데 튀르키예는 그게 지금 계속해서 질질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칸 얘기는 뭐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칸은 지금 저희 우리 KF-21의 경쟁 상대는 전혀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가 이 스텔스 전투기를 얘기할 때
중동의 차세대 전투기를 얘기할 때 UAE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UAE가 물꼬가 돼서 터져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중동의 무기를 팔 때 항상 UAE한테 먼저 팔고 여기가 물꼬가 돼서 터져서 간 거거든요. 그렇죠? 요 얘기를 제가 그래서 해드릴 거예요. UAE 사정부터. 왜냐하면 대부분 중동 국가들이 비슷한 사정이에요. 더군다나 UAE는 지금 뭐예요? 우리한테 직접 투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일단 UAE부터 얘기할 텐데 현재 UAE가 가지고 있는 공군력을 한번 봅시다. UAE는요 미라지 2009, 그러니까 미라지 2000의 최신형 버전 미라지 2009 59대가 있고요. F-16 블록 62 76대, 그다음에 라파를 계약했어요. 라파를 프랑스하고 라파를 계약해서 앞으로 라파를 80대를 들여올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UAE는 무슨 계획이 있었냐면 구형 미라주 2009를, 그러니까 미라지 2009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었어요. 여기에다 이제 A사 레이더 달고 기골 보강,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기골 보강 하긴 했었거든. 근데 다시 여기다가 A사 레이더 넣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었어요.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었는데, 자, 여러분, 이 미라주 2000 처음 들어온 게 37년 전입니다. 그런데 들여온 지 37년 된 전투기를 A사 레이더로 업그레이드 해서 쓴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F-16은 21년에서 10, 대충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10년 정도는 더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라파를 80대 들여오기로 했으니까 어느 정도 공군력의 구색은 갖추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작전을 과연 라팔이 할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 라팔은 뭐기 때문에? 라팔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라팔한테 이번 F-35나 F-22 이런 것들이 했던 그 능력을 기대하기는 사실 무리입니다. 몰래 들어가서 화다닥닥 하고 이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UAE가 라팔을 들여왔는가, 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원래 UAE가 들여오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F-35였어요. F-35 12대를 도입을 하려고 해서 로키드 마틴하고 합의까지 했어요. UAE가 했는데 누가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이스라엘이 반발을 했다고. 야, 중동 국가에다가 F-35 팔면 안 돼. 그래서 계약을 취소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취소를 했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 그래도 뭐 좀 팔면 안 될까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판다고 했어요.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협상을 하다가 2021년 12월에 UAE가 F-35 도입 안 한다고 협상 중단했어요. 이 이유가 뭐냐? 그냥 팔면 되잖아. 근데 UAE가 협상 과정에서 뭘 느꼈냐면 굉장한 모욕을 느낍니다. 첫 번째, F-35를 다운그레이드해서 파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어. 이스라엘제보다 좋으면 안 되니까. 다운그레이드. 두 번째 뭐냐면은 전투기 주권의 문제입니다. 특히 중동이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데,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도 F-35 써요. F-35 쓰는데 이게 주권의 문제가 아직도 걸리죠. 우리나라도. 왜? F-35 정비가 우리 기술진이 못 들어가요. 로키드 마틴 기술진만 F-35 정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술진이 비행 불가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사정이 다급해도 F-35가 뜰 수가 없어요. 이런 주권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그래도 미국이 뭐 보장해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감수하고 F-35를 쓰는 거야. 그런데 이 중동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가 F-35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것보다 사양이 낮고 주권 문제까지 걸려? 안 하죠. 그래서 협상판 엎어버린 거예요, UAE가. 엎어버렸거든요. 그래서 F-35를 다시 UAE가 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더욱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UAE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은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이 바이든 행정부가 걸프 지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줄어들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었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중동에 배치되어 있던 패트리엇을 철수해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이었던 사우디하고 UAE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제한하는 모습을 바이든 행정부가 좀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때 UAE가 우리 무기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천궁하고 저게 뭐야? 천무 이때 들어간 거라고.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전쟁 보면서 스텔스 항공기에 대한 위력을 또 한 번 눈으로 봤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스텔스 전투기를 원할 거고 현실 가능한 대안이 뭘 거냐를 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KF-21, EX, KF-21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버전 이 EX가 굉장히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블록 3 EX로 가는 과정이 아직은 좀 남아 있고 여기에는 이 과정이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가 우리가 뭐 문제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기술이 없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UAE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투자를 해준다면 일단 스텔스 전투기 플랫폼을 중동 형님들이 손에 넣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결국은 뭔 문제다? 돈 문제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는 이미 KF-21EX 즉 KF-21의 5세대 버전에 탑재되어지는 여러 가지 공격용 무기 옵션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독일산 타우러스 미사일을 대체할 우리 공군의 야심찬 프로젝트예요. 야심찬 스탠드오프 순항 미사일인데 이게 사거리가 800km. 탄두 중량은 비밀이에요. 탄두 중량은 비밀이지만 이중 관통 탄두가 돼 있어. 얘가 일종의 뭐다? 얘도 일종의 벙커버스터 역할. 그리고 이 천룡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미사일 자체가 스텔스 처리가 돼 있어요. 형상이나 그다음 스텔스 도료 같은 게 이게 적극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적 방공망 제압이나 전략 목표 타격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적 영공으로 안 들어가도 사거리가 800km 때문에 아군의 안전한 영공에서 발사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일단 천룡이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안 들어간다. 하지만 얘가 뭐예요? 얘가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안전한 자국 영공을 해야 되니까 굳이 스텔스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천룡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죠. 결국엔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적의 방공망을 침투해 들어가서 훨씬 더 정밀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스탠드오프에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우리 방공망을 침투하는 5세대 적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모두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 그럼 복잡해진다고. 그럼 뭐예요?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천룡은 너무나 사이즈가 커서 KF-21의 5세대 스텔스 버전 내부 무장창에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어떡하느냐? 근데 이미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는 그 대안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바로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개발한 LMSM과 LMCM이죠. 먼저 여러분 이 LMSM은요 우리 KGB 알죠? 활공용 유도폭탄 이번에 저기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하면서 우리가 키트 쳤잖아. 이거 후속이에요. 근데 KGB가 여러분들 활공 키트가 커요. 그래서 내부 무장창에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KF-21EX 즉 5세대 스텔스기 버전의 내부 무장창이 되도록 만든 사이즈가 맞는 게 이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활공하잖아요. 그냥 활공하면 이게 80km 날아가요. 근데 무슨 계획이 있냐? 이 후면에다가 소형 로켓 모터 추진기를 장착하면 사거리 100km 이상이 거뜬히 나옵니다. 이게 무게가 113kg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113kg에 맞췄느냐? 이게 내부 무장창 들어가기 딱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 무장창에 싹 들어가거든. 113kg. 요게 일부러 무게하고 사이즈를 맞춘 거예요. 이게 4발 들어간단 말이야. 4발 딱 들어가고 이게 활공형은 한 80km 나가요. 80km 나가고 이 뒤에다 소형 로켓 추진 모터를 장착하면 100km 이상 거뜬히 나옵니다. 정밀 유도 폭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LMCM은 아예 소형 순항 미사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천룡 같은 순항 미사일을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게 딱 사이즈를 맞춰서 만든 소형 순항 미사일이에요. 이거는 1000파운드급 453kg짜리인데 이게 내부 무장창에 2발이 들어간다. 그리고 사거리는 일단
150km 플러스 알파인데 얼마가 될지 몰라요. 플러스 알파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몰래 들어가서 150km 밖에서 또 쏜다는 얘기예요. 정밀 타격 수단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몰래 적 스텔스 전투기가 들어와서 느닷없이 순항미사일 2발을 머리에서 150km 밖에서 팍 쏘아버린다. 그러면 이게 이 LMCM도 뭐냐면 스텔스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맞는 입장에서 이거 악몽입니다. 언제 들어와서 언제 뭐가 어떻게 뭘 어떻게 하고 달지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정확하게 와서 내 머리 위에 떨어진다는 얘기. 이거 못 막아요. 막는 입장에서 이거 악몽이고 또 하나 있죠. 우리 예전에 한번 우리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ALBM 이거는 여러분들 이건 사실 스텔스 전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날개에 붙이고 놨다가 위에 올라가서 쏘면 되는 거거든요. 쏘면 되는데 이게 사거리가 일단은 기본 300km가 나온다고 하지만 이게 고공에서 고속으로 가면서 쏘면은 훨씬 더 나옵니다. 그것도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요게 정확히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대충 2030년 왔다 갔다 즈음에 다 개발 완료 및 양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예산과 인력이 더 투입되면은 그 개발 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디가 됐든 중동의 어디가 됐든 어디가 된 나라가 조금 더 우리한테 적절한 시기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물론이고 그들의 고민까지 상당 부분 해결해 줄 솔루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UAE 얘기만 해드렸잖아요. UAE 얘기만 해드렸는데 지금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나라가 UAE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번에 이란의 공격을 받은 나라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바레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제가 안 해드린 얘기가 있는데 작년 말에서 올 초에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UAE에서 우리나라 육군 K2 흑표 가가지고 UAE하고 합동훈련 한번 기억나요, 여러분들? 이때 이 UAE는 지금 르클레르를 쓰고 있는데 르클레르 들어온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1994년도에. 1994년도에 한 500대 가까이, 500대는 좀 안 되게 좀 들어왔었는데 94년이면 벌써 몇 년이야? 30년이 넘어가요, 여러분들. 30년이 넘어가고 그리고 UAE는 가지고 있는 건 르클레르 80대를 요르단한테 그냥 무상으로 줬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전체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체도 바꿔야겠죠. 전체도 바꿔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하고 해봤단 말이죠, 훈련을. 르클레르가 이제 한 2.5km 밖에 있는 표적 맞추면서 스펙대로 잘 나오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 건 어떻게 했어요? 5km 밖에 있는 표적을 맞춰버렸다. 그래서 같이 훈련하던 야 잠깐만, 야 너네 스펙에 보면은 사거리가 2.5km라며 왜 근데 5km 밖에 걸 맞춰? 라고 해서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격장이 거리가 2.5km밖에 안 돼. 그래서 일단 스펙으로는 2.5km 했는데 보통 5km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UAE군이 무슨 생각했어? 야 이상한데? 왜 저러지? 그 다음에 르클레르보다 그 현지에서의 훈련 과정에서 르클레르보다 훨씬 더 경쾌한 기동성을 보였어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거든요.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UAE라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지금 이거 겪고서 어렵고 막 그런데 지금 어려운데 우리 도와주는 데가 어디지? 누구지? 쟤네. 근데 쟤네가 만드는 무기 시스템을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도 먹어주는데? 이렇게 되고 웬만하면 우리가 좀 갖추려고 하는 것 쟤네가 좀 원세트로 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 잘만 되면요, 여러분들 잘만 되면 폴란드 우리가 대박 터진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사실. 여기서 한번 이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전을 겪었잖아. 실전을 겪고 나서 생각이 바뀔 거란 말이지. 거기에 따라서 얘네가 투자하는 건 규모가 다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5월에 있을 우리나라와 UAE 정상 간의 회담에서 이 600억 불 협력 사업이 어떻게 될까 한번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좀 희망 섞인 생각을 한번 해보면 600억 불이 1000억 불 정도로 약간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산협력이 350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600억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가 준비돼 있죠. 다만 좀 아직 우리 KF-21은 좀 공대공 미사일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국산 좀 이게 늦어져서. 그래서 일단은 뭐 유럽 거 쓰고 있는데 이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추가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우리 한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을 좀 서둘러서 일찍 끝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뭐가 됩니까? 국산 엔진이 완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에는 뭐예요? 아무런 수출 통제 없이 우리 국산 무기를 글로벌 방산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기술력으로. 그러기엔 뭐예요? 더 많은 예산의 투자가 필요한 거죠. 결국은 돈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좋은 파트너가 나타났잖아요. 5월, 그러니까 봐야 되잖아. 이 좋은 파트너를 우리가 굉장히 잘 이용하기만 하면은 전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군사력이라는 건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억제하는 게 바로 군사력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전쟁 억지력이 군사력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K방사는 공격 및 방어 능력으로 적의 오판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하는 그런 무기로서 글로벌 시장에 어필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앞으로의 우리 K방산의 선전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작전본부 샤르의 엑스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